네,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희는 현재 팩트TV와 고발뉴스와 팩트TV 공동 생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함께 진행을 했었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뇌경색이 재발을 하면서 현재 진도 인근 병원에서 가료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지키면서 그리고 고발뉴스 취재팀과 그리고 팩트TV 취재팀 함께 공동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남아서 이곳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6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전해드릴 때마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진실을 알리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심사숙고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기상 악화로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가 다시 팽목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풍랑주의보가 다시 해제됐는데요. 여전히 현장에는 파도가 높다고 합니다. 수색 작업에 난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대조기, 즉 파도가 평소보다 40%가량 더 세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는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달려가서 구조 작업에 나서겠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바지선에 저희 팩트TV 취재팀과 그리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함께 탑승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지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몇 번이나 생방송 직전에 쓰러질 뻔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꼭 현장으로 가서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장의 상황을 낱낱이 그리고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도 역시나 함께 동승할 예정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미 저희가 방송에서 이상호 기자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세력이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라는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던 구조 그리고 수색 작업에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참여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종인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언론이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막아주기 위해서 함께 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누군가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시청과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다라고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었죠. 업로드 되자마자 무려 50여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청와대 측에서 이 게시글의 원작자를 찾아서 이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당초 정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정모 씨는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 자유 게시판은 청와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때 서버가 접속을 폭주를 해서 마비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가 접속이 폭주해서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인 건지 일부의 사람들만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작자로 알려졌죠. 박성미 영화 감독이 당초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삭제된 것이 알려지자 박성미 영화 감독은 내가 원작자이기 때문에 청와대 자유 게시판이 열리면 내가 직접 내 이름을 걸고 다시 자유 게시판에 업로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영상 어떤 것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공감을 샀기에 50여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책, 어려운 거 안다. 아무나 대통령 하라 그러면 쉽게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쉬이 비판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물러나라라는 구호는 너무 쉽고 공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시민들이 정신만 차리면 그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다. 첫째, 대통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 대통령이 했어야 할 일은 현장에 달려가 상처받은 생존자를 위로한답시고 만나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이끌 수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접 시정할 수 있었던, 해외 원조 요청을 하건 인력을 모으건 해양 관련 재벌 회장들에게 뭐든 요청하건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그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대통령은 구조를 위해 무슨 일을 고민했는가? 둘째,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 해경들 외에 이 지휘부에는 왜 구조에 그토록 적극적인 사람이 없었는가? 만약 리더가 평소에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사람이라면 밑에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한다. 구조 활동을 멈추고 의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재빨리 대통령이 아이를 위로하는 장면을 세팅한 사람들, 행진을 가로막고 쫙 깔린 진압 경찰들, 지시 없이도 척척 움직인 건 이들의 평소 매뉴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소 리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리더의 잘못은 여기에 있다. 밑에 사람들에게 평소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잘못된 의제를 설정한 책임. 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막대한 권한과 비싼 월급, 고급 식사와 자가 비행기와 경원과 그 모든 대우는 그것이 책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선장들과 선원들이 갖고 있다던 종교의 특징은 단 한 번의 회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란다.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대통령,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 사람에 대해 아파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은 더더욱 필요 없다.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 네, 영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총 3가지 지적을 했죠.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해야 합니까? 또는 실내체육관에 와서 직접 피해자 가족들과 껴안는 사진을 찍어야만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까? 팽목항에 와서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굳이 병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껴안고 그것을 안쓰럽게 쳐다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까?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또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수색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는 생존자 귀환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책무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박성미 영화 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한미 정상회담 때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오바마를 향해서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물에 빠지면 구할 거냐? 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웃고 있었죠. 그러나 그 외신 기자의 질문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적대적 관계가 있더라도 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게 질문으로서 조롱하며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당연히 살려내야 할 우리나라 국민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구조가 174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방송의 안내도 없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조가 아니라 탈출입니다. 그 속에 정부는 없었고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국민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 챙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세금을 내고 우리가 왜 그들에게 권위라는 것을 부여했습니까? 국회는 국민회의라는 줄임말입니다. 우리는 생업이 바쁘니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또는 정치적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할 테니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했는데 정적 위기에 빠진 국민들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목숨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공분을 살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선장과 승무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뜻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구조작업에서 구조작업을 이끄는 선장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이 13일째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이 지옥 같은 마음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심어준 것은, 또는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한 명을 살려내지도 못했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성미 영화 감독은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다. 죄책감이라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부탁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 장관이 출항을 막았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퍼지면서 많은 논란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진도군청의 해경 브리핑 상황에서 목포대대에 있는 예비군 중대장이 직접 해경 브리핑을 가로막아서면서 민간 잠수사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갔다. 입수하자마자 바로 나왔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사고 첫날에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모 장관이 격려사를 듣고 가라면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내 아들 같은 애들이 살려달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손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격려사를 듣고 가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해경 측의 제지로 끌려 나오긴 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생방송 중계 중이었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류 사실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저희는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그리고 그 후에 안행부 측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기사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 되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역시 의혹이 깊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간 잠수사들이 사진만 찍고 촬영이나 하고 돌아갔다는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12시 반에 출항을 하는데 해수부 장관이 와갖고 출항을 제지했습니다. 뭐 때문에? 출항하는 우리 잠수 요원들을 격려하겠답니다. 지금 저쪽 침몰선에서는 애기들이 물을 꼴깍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해수부 장관입니까?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계덕 기자입니다. 신문고 뉴스에. 안행부 김석진 대변인 멘트가 저희 거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이 멘트를 이제 저희가 한 걸 이제 하신 건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완전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니까 저희도 지금 확인하려고, 그 사자랑 통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윤부한 특전사 예비군 중대장님하고. 그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기자분이, 스마트폰을, 이 사람이냐, 이렇게.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분한테, 맞냐,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그 장관 운운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확인서까지 저희가 좀 대출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장관 운운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 예. 또 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범정부 대책본부 쪽에서. 그렇게 확인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확인서를 본 건 아닌데, 범정부 쪽에 나가 계시는 그쪽 홍보 담당자들도 있거든요. 우리 안행군 아니지만 아무튼 해수부 쪽이지만. 네. 그 확인서를 받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게 해수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냐, 아니면 우리 강병장관도 아니라는 거냐. 네. 그거 아니다라고 해갖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확인서를 밝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내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팩트 아니고 지금 그렇게 썼던 언론사들도, 뭐 지금 보면 이제 다른데 뭐 국민일보나 아니면 아시아경제에서 지금 내용을 다 바꿨거든요. 그 윤부한 중대장님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분을 만나서 일단 정확히 알겠고 나서 이렇게 정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안행부 쪽 입장은 별도로 해명자를 냈어요. 해명자를 냈고, 네. 제가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해명자를 받았어요. 한편 그러한 주장을 한 윤모 씨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을 운운한 것은 사실이 아니어라 본인의 착각이었다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 그게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저희보다 약 1시간 정도 앞서 발표한 그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명자료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장관 운운한 건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착각이었다고 정정한 게 정작 다른 보도를 보면 네네. 해수부 장관이 아니라 안행부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얘기를 나눴단 말이죠. 정말 우리 그러면 안행부 장관이 했습니다. 아니, 그 안행부 장관도 아니고 해수부 장관도 아니다라고 그 범죄원 제가 확인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해명자에 그랬습니다. 예, 자료를 같이 보내주셔야 적어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영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영상을 보셨죠? 확인서를 받았느냐? 그 윤부한 중대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느냐라고 이계덕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계덕 기자가 그 확인서를 보여줄 수 있느냐? 정말 확인서를 받은 건 맞냐? 라고 재차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안행부 직원이라고 했던 분이 그렇다고 그럽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정식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 사과 기사를 게재하라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사부터 내리라는 압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보도의 통제를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정부 당국이 현장에서 구조 지휘를 했길래 이렇게 끊임없이 민간 잠수사들이 100여 명이 한꺼번에 철수를 하고 나서도 민간 잠수사가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지금 정부는 피해자 가족과도 언론과도 국민과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현장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민간 잠수사들과도 내용을 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백한 언론에 대한 통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사부터 내리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윤부한 중대장은 생중계 중에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증언이 모든 국민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을 뒤집을 만한 또는 정정을 할 만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문도 없었고 확인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언론을 일단 막고 보자라는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진도 실내체육관을 배경으로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발뉴스와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청 앞에는 합동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 팩트TV가 취재팀이 직접 그 합동분향소를 다녀왔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주로 낮에는 학생들이 많았고 자신의 또래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또는 나의 또래, 우리 언니 오빠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라면서 슬픔에 잠긴 채 인터뷰를 했습니다. 밤 시간이 되자 많은 조민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그 인터뷰 내용을 담아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그 마음을 좀 함께 해주고 싶어서 함께 울고 싶은 마음을 오게 됐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거에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분들 외롭지 않게 이런 어떤 마음들이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로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저도 이제 수학여행을 원래 오늘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밑에 즐겁게 떠났을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안 좋았고 좀 좋은데 못하고 노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좋은 곳 갔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빨리 좀 시즌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진도 실내체육관을 배경으로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었죠. MBC 안광한 사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통해서 MBC가 공정보도에 기여를 했고 방송 발전에 앞장섰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발언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두 가지 잘못을 또는 두 가지 지적사항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그런 방송을 잘 했다 하더라도 아직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사장이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말을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실종자가 114명이 남아있는데도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나?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사 첫날이었죠. MBC에서 보험금은 얼마나 되냐? 라고 공식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수색 구조에 앞장서야 했고 그 현장의 상황을 전하면서 한시빨리 정부 당국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구조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야 할 그 공영방송, 흔히 말하는 지상파 방송에서 보험금이 얼마냐라고 방송을 내비쳤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자화자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 MBC 안광한 사장이 이렇게 말을 남긴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인데요. 과거 MBC는 미군 장갑차 사건 때 선동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승호 PD가 어떤 것은 선동이고 어떤 것은 잘한다라고 밝히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민언련에서 MBC와 KBS 사장에 대해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즉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정부 측의 입장만 대변해주고 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언론 연합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한 방송사 사장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문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SNS상에서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라는 공문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 교육부의 공문을 부산시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서 반드시 종례 시간에 전달해달라라는 말로 유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자제를 바란다라는 취지라면 처벌을 굳이 명시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많은 법학자들은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인가? 이것은 곧 학생들의 입을 단속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취지에 10분 공감은 하지만 그 말의 내용, 즉 주제는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SNS상에 악성 댓글을 달아서 구조 작업을 방해하거나 정부 책임 있는 자세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또는 무슨 연유로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는지,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서 일시에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총 6가지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안쓰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제가 화면에 혼자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고발뉴스 팀과 이상호 기자, 그리고 저희 팩트TV, 그리고 그것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준비했었던 클로징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클로징 내용을 준비하다가 다른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한 부모가 진도 실내체육관 강당을 빠져나가는 해군 해난구조대 주한흥 상사를 쫓아가서 이런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훌륭한 잠수부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애원합니다. 저는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배에서 알바하는 서빙하면서 승객들을 관리하면서 도와드리는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승무원복을 입고 근무하는 우리 아들, 나이도 어린 우리 아들 학생들과 함께 있습니다. 혹시나 승무원복을 입었다고 해서 뒤늦게 구조하지 말고 정말 승무원복을 입더라도 그 승무원복을 입은 아이가 있다면 같이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승무원 복을 입었다고 해서 구조를 하지 않거나 모든 승무원의 공분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들을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분을 느끼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승무원이고 한 번이라도 대피하라는 방송을 하지 않은 선장이지 대기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 속에 같이 있었던 승무원들을 함께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일반인 피해자 가족분들이 우리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은 승무원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드렸습니다. 지금 배에 갇힌, 아직도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고 모두 다 희생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지금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다른 국민들도 단순히 승무원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을 가해자라고 생각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마시라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진도 실내체육관에 많은 가족분들이 빠져나가셨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눈물을 흘릴 힘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방송인의 본분을 입고 눈물을 보이는데 눈물을 흘릴 힘도 없는 가족 앞에서 아직도 눈물을 흘릴 힘이 있다는 게 죄송스럽지만 그 남아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힘이 된다면 조금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합동분향소에 현재 단원고 학생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일반인 탑승자의 위패나 영정은 걸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이 물론 고등학생들의 그 안타까운 희생 추모를 해야 하지만 다른 일반인 탑승자들의 추모도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드리면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5시에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가 다이빙배를 가지고 참사 사고 현장으로 다시금 출항하게 됩니다. 현재 뇌경색으로 진도 인근에서 가려 중인 이상호 기자가 주변에 급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인데 새벽 5시 저희 팩트TV 취재팀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호 기자가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출항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동승해서
그 현장의 상황을 사실과 그리고 진실되게 공정하게 낱낱이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드립니다. 네, 저는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었던 팩트TV 그리고 고발뉴스 공동생방송을 진행한 아나운서 오창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